50, 70, 100.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내 소득이라고요. 여기서 잠깐 SH공사 주거복지직 5년차의 연봉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 공공주택 소득기준을 공유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숫자가 엄청나죠? 이거 다 알아야 해요? 50, 70, 100.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50% 매입임대, 70% 국민임대, 100% 행복주택. 7인 가구, 8인 가구는 드무니까 제외했고요. 바로 이 금액이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가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공고문에 나오는 소득기준 금액이 바로 이거예요. 50%, 70%, 100%. 요것만 알면 10중 8구 해결입니다. 자, 여기에 입맛에 따라 간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데, 국민임대는 집 크기에 따라 소득 기준의 증감이 있고요. 매입임대는 청년 매입임대냐, 신혼부부 매입임대냐, 장기 매입임대냐, 기존 주택 매입임대냐, 또 자교관화 공고냐, 수시모집 공고냐, 공고마다 입맛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소득을 안 보는 공고도 있어요. 우리의 입맛처럼 케바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보다 나빠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격완화 공고로 행복주택, 국민임대, 매입임대 모두 소득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서울에는 간혹, 경기도는 간간히, 그 외 지역은 빈번하게 자격완화 공고가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실망하진 말자. 의외로 소득 안 보는 공고도 많다. 무튼 50, 70, 100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50이다. 그렇다면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접수하면 되고요. 내 월급이 300이다. 그렇다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빼고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든든전세, 청년 매입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재개발임대, 장기미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LHSH, GH 접수는 공짜 다 접수하는 거예요. 400이면요. 행복주택, 장기전세, 든든전세, 청매입, 신매입, 청년안심주택 민간, 공공지원 민간임대, 일반 공급, 장기매입대, 매입임대 주택으로 접수하는 겁니다. 450이면요. 그때는 장기전세, 든든전세, 자격완화 공고, 수시모집 공고, 청안주 민간, 국민주 일반 공급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러면 저는 밥 못 먹나요? 아니죠. 안 매운 음식으로 먹으면 되고, 비건이에요. 그러면 비건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다양한 음식,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공공주택도 다양한 유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접수 못해요? 이러면 혼꾸녕 납니다. 찾아보면 소득 기준 없는 공고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 그 공고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냉면이지만 냉면이랑 같이 나오는 오이는 안 먹는 우리 방 팀장님 같은 입맛도 있고요. 새우는 엄청 좋아하지만 생선은 안 먹는 우리 누나 같은 입맛도 있고, 면은 싫고 밥만 먹겠다는 아영이, 밥은 싫고 면만 먹겠다는 아린이, 한 배에서 나왔는데 애들 입맛이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입맛처럼 소득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안 보는 공고도 많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행복주택 1인 가구 청년은 기준이 얼마냐? 431만 7,797원,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5,181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2인 가구 맞벌이는 712만 원, 3인 가구 맞벌이는 915만 원, 4인 가구는 1,029만 원. 언제 이만큼 벌지? 부럽고요. 작년에는 4인 가구가 989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매년 증가. 줄어든 적을 못 봤어요. 무튼 소득 기준은 공공주택으로 알뜰하게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세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소득 안 보는 공고도 많으니까 제발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자.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 이거 진짜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접수는 공짜. 아영이네 효과. 마구마구 접수합시다. 프리소득 직장이 건강하다. 프리랜서는 소득금액 증명, 직장인은 건강보험보수 할액, 사업자는 프리랜서로 보는 겁니다. 프리소득, 직장 건강, 태정태세 문단세 같은 겁니다. 외우세요.
이거면 소득은 끝입니다. 쉽게 프리랜서,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그게 내 소득이다 라고 이해하면 100점. 땡, 끝났고요. 직장인은 세전소득이다 라고 이해하면 80점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기준이거든요. 회사원, 직장인,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평균 보수월액이 내 소득입니다. 뭔 소리냐? 이게 내 소득이라고요. 여기서 잠깐 SH공사 주거복지직 5년차의 연봉을 공개하겠습니다. 곱하기 12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금액을 받아본 적 없지만 어쨌거나 SH공사에서는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받든 안 받든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금액이 내 소득이에요. 이것들이 말이야, 이만큼 주고 신고를 해야지. 영원으로 뜨는 건 월급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공제되는 보험료도 없다. 여러분들이 조회하면 여기 금액도 나올 텐데 저는 이때 육아휴직 중이어서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애는 무슨 돈을 키우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분유값이라도 벌어보려고. 무튼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비스 찾기 내리면 보험료 조회가 있고요. 직장보험료 조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직장인의 소득입니다. 소득금액 증명, 연말정산, 원천징수 다 필요 없습니다. 직장인은 이게 내 소득이에요. 어느 카페에서 전화로 답변받은 글을 보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4개월의 세전소득을 랜덤으로 골라 평균을 낸다고 합니다. 윤인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18년 1월에 입사해서 22년 9월 퇴사. 어느 카페에서 전화로 받은 답변 글이랑 비교해? 콜센터에서 연결해주는 담당자가 난데? 자, 올해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알았고 내가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기초과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심화과정으로 가야죠. 왜 이 금액이 되었나?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득의 종류는 엄청 다양합니다. 소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죠.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쓰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씁니다. 이름이 엄청 길죠? 그래서 그냥 도시근로자 소득으로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이 어떻게 다르냐? 비교하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239만원이고 도시근로자 소득은 359만원입니다. 120만원 차이, 1.5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해요. 무튼 LH, SH, GH 각종 공공주택 공고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이 바로 이겁니다. 도시근로자 소득. 정확하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간혹 전년도라는 단어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보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그냥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올해는 다 안 끝났잖아요. 이제 3월인데 12월까지 얼마가 될 줄 알고 평균을 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LH, SH는 통계청이 발표한 거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가 당첨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논문 쓸 거예요? 아이, 크게 봅시다. 크게. 숲을 보자, 숲을. 본론으로 돌아가서 LH, SH, GH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득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조사되는 소득이 크게 4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쭉쭉 있죠.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이게 다 소득의 종류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의 경우 이렇게나 많은데 등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엄청 더 많다. 전부 따지면 소득의 종류가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월급만 소득인 줄 알았다면 겁나 험하게 많다. 문제는 이 모두가 소득으로 잡히는데 계산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을 본 겁니다. 언제 봤냐고요? 프리소득 직장이 건강하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 직장인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이게 이겁니다. 더 자세하게 상시근로소득은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을 공제하는 월급쟁이, 정규직, 계약직, 알바 상관없습니다. 모두 상시근로자예요. 그럼 왜 건강보험이냐?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KDI 신계정 도입 너무 찬성하는데 무튼 4대 보험은 월급의 몇 %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회사와 내가 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월급이 얼마니까 이만큼 납부할게요 라고 신고를 하는데 이게 바로 공공주택에서 보는 소득입니다.
전산에 바로 잡혀요. 얼마나 간편해. 그러니까 회사에서 4대 보험료 납부하려고 신고하는 금액, 이걸 내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4대 보험은 대부분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지만 어른의 사정 또 간혹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서 건강보험을 1순위로 반영하고,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으로 계산된 소득이 400만 원이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내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1순위니까요.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증명에서는 4,800만 원, 그러니까 월 400만 원으로 나와도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내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1순위니까요. 연말정산, 원천징수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건강보험이 1순위예요. 결론, 상시근로 소득자, 회사원, 직장인은 건강보험만 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 근로복지공단 자료, 3. 국민연금공단 자료,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5.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여기서 팁 갑니다. 간편계산 3545. 방금처럼 국민건강보험에 로그인하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알아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로 급여명세표가 필요한데, 급여명세표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3545, 3.545%, 그러니까 0.03545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매달 건강보험료 106,350원을 납부한다면 106,350원 나누기 0.03545, 300만 원. 참,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해요. 빼고 계산합니다. 또 사업자 부담금도 당연히 제외해요. 내가 낸 금액에서 3545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줘요. 그럼 뭐 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접속해야지.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분 탓입니다. 그리고 입주 자격, 소득금액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 주체가 어쩌고저쩌고 간주합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하면 우리는 그냥 조사된 걸로 볼 거야 라는 말입니다. 사실 LH, SH, GH는 여러분의 소득을 직접 조사할 권한도, 인력도,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의뢰할 때 공고가 3월이니까 3월 소득으로 조사해주세요, 5월 소득으로, 6월 소득으로,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톡 까놓고 말해서 몇 월로 조사될지 LH, SH, GH도 모릅니다. 더불어서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뢰하면 답변 받는데 2달까지도 걸려요. 대표적으로 금융자산이 그런데, 무튼 우리의 소득을 조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LH, SH랑 전혀 다른 기관이고, 조사하는데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리고, 회사에서 4대 보험 신고를 이월에 하니까 공고월과 조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명받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안 해줘, 안 바꿔줘, 돌아가, 힘들어서 안 해줄 거야, 이런 깊은 뜻이 담겨있는 문장이 바로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자, 그래서 소명이라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소명은 조사가 잘못됐어요 따지는 겁니다. 이의제기. 그럼 만약에 퇴사를 했는데 소득으로 잡혔다. 그럴 땐 퇴사를 공고일 이전에 했냐 이후에 했냐에 따라 다른데, 공고일 이후에 퇴사했다? 소명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이에요. 공고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 퇴사는 0원으로 처리돼요. 원칙적으로 모든 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이니까. 그럼 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인가? 건강보험이 1순위니까 얘가 0원이 되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든 상관없는 겁니다. 또 내가 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것은 LH, SH 얘네들이 모릅니다. 얘네는 그냥 회신받은 자료 보고 얘기할 뿐이에요. 쥐뿔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슈는 우리가 알려줘야 해요. 이 과정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 전에 늘 소명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이거예요. LH, SH 일 똑바로 안 해? 하고 따지는 기간. 이래서 접수부터 발표까지 몇 달씩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에 나와 있는 금액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홈택스에서 증명 등록 신청, 소득금액 증명 여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소득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년치를 12개월로 나눕니다. 제가 여기에 속하죠. 자영업자. 광고가 없는 달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광고 영상도 예쁘게 봐주셔야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바로 시점 문제입니다. 2024년 소득금액 증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하잖아요. 이 말은 LH, SH에서 2025년 3월에 조사를 의뢰하면 2023년 자료가 조회된다는 말이에요. 2024년 종합소득 신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
없습니다. 2달 뒤부터가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가 조사된다. 빅 이벤트.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근로소득은 해봐야 한두 달 차이인데 사업소득은 1, 2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 활용법을 말씀드리면 2024년 소득은 많았는데 2023년 소득은 적은 분 또는 2024년에 개업해서 신고된 소득이 없는 분은 3월, 4월, 5월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2024년 소득금액 증명이 안 나오니까요. 지금이 기회다. 재산소득, 혹시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신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범하게 받는 은행이자 1,000원, 2,000원, 예금이자 5만원, 10만원 이런 건 재산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넣어도 따로 소득으로 신고도 안 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야기예요. 연 2천만원을 초과해서 이자와 배당으로 벌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 2천만원을 초과해서 이자와 배당을 받으려면 대체 원금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친하기지네요. 또 임대소득이 궁금한 건물주님도 친하기지네요. 마지막으로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공적 이전 소득, 쉽게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명예수당, 보상급여, 연금급여 수당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실업급여도 소득입니다. 얘도 소득이 있는 거예요. 기타소득. 그런데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군인들 월급도 안 잡히더라고요. 나 때는 군인 월급이 6만원, 7만원 이랬는데 지금은 엄청 받잖아요. 소득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무튼 제가 조사할 때는 안 받습니다. 아니, 안 나왔어요. 요즘은 어떤지 궁금한데 혹시 현직자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유익했나요? 살짝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많이 참았습니다. 결론, 신고된 모든 소득은 조사된다. 과외 아르바이트 이런 것처럼 신고되지 않는 소득은 당연히 조사되지 않습니다. 현금이 최고. 연봉별 공공주택 추천. 내 월급이면 어디에 접수할 수 있을까? 소득기준 2탄 준비 중인데 이 밖에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참, 답이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꼭 만들게요. 접수는 공짜. 아영이네 효과.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